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임입니다. 자, 실력편 문제 그 중에서 11단원 가장 어려운 문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훨씬 더 위에 있으니까 지금의 그 단편적인 사고를 조금 더 복합적이고 폭넓은 사고로 바꿀 수 있게 지금 1시간 밀도 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항은 총 5문제를 풀 텐데 이 문제 특히 앞에 한 2문제 정도가 공부를 했을 때 평소에 자기의 느낌하고 분명히 조금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야. 한두 단계가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잘 보시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합니다. 14번. 실력다운 문제야. 먼저 볼게요. 실수 XY가 이런 거 조건 하나하나를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실수 XY가 이거 되겠어요? X제곱 Y제곱 플러스 XY는 3을 만족할 때 제곱 곱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X의 최대값 이게 아니라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볼까? 이를 딱 보는 순간 식이 대칭이네. 조건도 대칭이네. 뭐를 이용해서 풀고 싶습니까? 합, 곱으로 이 식을 바꿔서 풀고 싶은 생각 들어 안 들어? 이거는 우리가 앞단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괜찮았을 것 같아. 여기까지. 그래서 이 x 플러스 y를 이걸 t로 s a라고 a 그냥 a, b 알파벳 하기 좀 쓰기 귀찮으니까 a, b라고 넣을 거야. 그러니까 합과 곱을 a, b라고 하면 이 문제는 당연히 a도 실수, b도 실수인 거야.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a, b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잘 봐요. 이 식은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에서 x를 뺀 거니까 a의 제곱에서 그냥 b를 뺀 거고요. 요 값이 3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이용해서 우리 뭘 찾고 싶은 거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니까 한마디로 a 마이너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로 문제가 바뀌는 거죠. 자, 됐어요? a제곱 빼기 b는 3을 만족할 때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로 바뀌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풀어볼 테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틀린 게 있다고 하면은 어느 부분이 조금 찜찜한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a 플러스 b가 있네? a 마이너스 b가 있네? 요 값을 k라고 한번 놔볼까? 나는 k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그래, 이거를 여기 식에 대입해 볼까? 그러면 a제곱은 그대로 냅두고 빼기 b자리에 넘기니까 a-k를 대입하고 는 3이고 정리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a는 실수잖아. 따라서 이 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0 이상이 되고 요거를 넘기면 K는 언제나 13 나누기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K, 다시 말하면 이 식의 최대값은 얼마야? 4분의 13이 나왔습니다. 됐죠? 좋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최대값만 물어본 게 최소값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보면은 최소값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값 4분의 13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답을 써서 이제 하염없이 답이 맞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풀입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풀이야. 그러나 정확한 풀이가 아니에요. 많은 학생이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러나 이거는 다른 문제하고 달라.
왜 다르냐? 문제에서 A, B가 실수 맞습니까? 맞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분명히 이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A, B가 실수가 아니라 X, Y가 실수인 거야. 자, 이걸 뒤 가서 이제 수학 하편에서 배울 텐데 A하고 B가 분명히 실수입니다. 그리고 X하고 Y가 실수입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진 정확한 조건은 XY가 실수인 거지. XY가 실수면 AB가 실수인 거 맞습니까? 오케이, 맞아요. 왜? 이 실수면 당연히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러나 AB가 실수면 XY가 실수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합이 실수고 곱이 실수면 무조건 XY가 전부 다 실수입니까? 아니죠. 허수인 게 있죠. 우리가 알기로 1 플러스 i 켤레복수수가 되면은 1 마이너스 i 켤레복수수가 되면 분명히 합이 실수 맞습니까? 맞아. 곱이 실수 맞습니까? 맞아. 하지만 각각은 실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푼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A가 실수 또는 A가 실수면 당연히 B도 실수인 거잖아요. A가 실수 당연히 B도 실수, A도 실수 B도 실수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이 안에는 XY가 실수가 아닐 수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 이런 게 이제 보통 해설이나 어떤 설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강의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 부분이야. A, B는 실수지만 이 안에는 X하고 Y가 실수냐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합과 곱이 실수일 뿐인 거지 X, Y는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풀면은 이 안에는 답이 이상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럼 이런 거지. X, Y가 실수인 건 확실하거든. 그냥 단순히 A, B가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럼 이 X, Y가 실수란 조건만으로 우리는 A, B의 범위를 따로 구할 수 없을까? 단순히 그냥 A, B가 실수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A, B의 조건을 따로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문제의 풀이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야. 선생님 이걸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y가 a이고요. xy가 b라고 하면은 단순히 xy가 실수라는 조건만으로 우리는 a, b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어진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합과 곱 보입니까? 합과 곱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요 이제 xy가 지금 실수인 거잖아 지금.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뭐야? 이 두 근이 x하고 y인 거죠. 맞습니까?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뭐예요? a입니다. 두 근의 곱 뭡니까? b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두 근이 xy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식에서 이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기 때문에 A, B가 그냥 실수다 이게 아니야. A, B가 실수다 끝이 아니라 A, B는 실수인 거 맞는데 당연히 실수니까 실수인 거 맞는데 모든 실수는 아닌 거야 A, B가. 요 식에서 두 근이기 때문에 요 식의 판별식 다시 말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B 요거를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XY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해. 이 문제에서는 이 노란색이 훨씬 중요해요. 자,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4b 0보다 작았다는데 우리가 문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요 식이 3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가 3인 거 맞죠? 그럼 b 자리에다가 a제곱 빼기 3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은 a제곱에 마이너스 4에 b 자리에 a제곱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요거 넘기면 12가 3a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제곱은 4 이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0 이하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단순히 a라고 하는 값이 xy가 실수니까 무조건 실수이다가 아니라
요 A라는 값이 제한 범위를 갖는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제한 범위가 뭐냐를 봤더니 요렇게 생긴 식의 판별식으부터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같이 조합을 하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뭘 찾고 싶은 거야? 그렇지? A-B 요 값을 K라고 할 때 요 K의 최대값 최소값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B 자리에 뭐 대입할 수 있다고요? 네, A제곱 빼기 3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A-에 A제곱 빼기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식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이거 완전 제곱 정리하면은 A-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2에다가 1 더하니까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은 선생님 좀 빠르게 했어요.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어, 이거는. 근데 이 노란색으로 쓴 거는 많이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의 최대값, 최소값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요 A라는 값이 2분의 1이 되면은 4분의 13이 최대값인 거야. 근데 A가 2분의 1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최대값은 4분의 13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A가 2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2분의 1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지금. 이게 A축이고, 이게 2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때.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를 제곱하게 되니까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4분의 1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2.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좀 암산했습니다. 암산 때문에 강의가 따라오기 힘든 학생들은 강의 멈춰놓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앞에 노란색 부분이 중요한 거야. 되겠어요? 어색하지?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x 플러스 y를 a로, x, y를 b로 치환을 한 거니까 그 치환하고 나면 무조건 제한 범위가 생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 다음 또 하겠습니다. 15번. 15번도 비슷한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실수 A, B, C에 대해서. 와, 문자가 3개나 있어. 실수 A, B, C에 대하여 문자가 3개나 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이고요. 제곱도 하면 9가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C의 값이 최소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야. C의 값 구하는 게 아니야. C의 값이 최소가 될 때 A, B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 모르는 문자가 A, B, C 3개고요. 식이 2개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A, B, C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A, B, C를 구할 수는 없어. 자, 또 하나. 실수란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지. 이 식은 실수란 조건이 있어. 실수란 조건이 있고 여기 주어진 식의 범위가 있는데 질문이 C의 값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실수는 실수인데 C의 값이 최소가 돼야 돼. 그 말은 요거를 C에 관한 식을, 특히 뭐 부등식을 요거를 얻어야지만이 C의 값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은 C의 값이 뭐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 이렇게 해서 얻어야지만이 C의 값이 최소가 되는 순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C에 관한 부등식 뭐 이런 거지 뭐 C 플러스 1에 C 마이너스 5가 0이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A, B는 없애버려야 돼. 맞니? 근데 A, B를 없앨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 A, B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봤더니 이게 지금 식이 뭔가 대칭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인 거야. 단순히 A, B, C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C 따로, A, B 함께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어요? C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C 따로, A, B 함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A 플러스 B는 3-C의 느낌과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9-C의 제곱 이렇게 생긴 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실수 A, B, C인데 다시 말하면 A, B가 실수인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어떻게 얻지? A, B가 실수인데 A, B가 실수면 당연히 C도 실수가 되는데 중요한 건 C의 범위를 찾고 싶거든. 봤더니 이게 A, B의 합이야, 합. 그러면 이거 말고 요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A제곱, B제곱은
합과 곱의 관계로부터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빼기 2a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a 플러스 b가 위의 식이니까 이거는 3 마이너스 c의 제곱 빼기 2ab가 되고 요 값이 9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왜 했냐면은 합과 곱을 만들어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갖다가 넘기면은요. c의 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9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9 이퀄 2ab가 되고 99 사라지고 따라서 2c제곱 빼기 6c가 2ab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ab는 c의 제곱 마이너스 3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한 거냐면은 합과 곱을 구한 거야. 지금 질문이 A, B, C가 실수지. 그럼 C는 냅두고 A, B가 실수지. A, B가 실수인데 A, B의 합을 C에 관한 식으로 A, B의 곱을 C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A, B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요 앞에 14번 문제랑 비슷한 거야. T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C의 T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3C는 0에 두 근이 A하고 B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A, B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지금. C에 관한 식을 얻으려고. 됐습니까? 그런데 이 A, B가 실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그냥 근이 아니라 실근인가 실근. 그래서 뭘로 푸는 겁니까? 이 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C에 관한 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값이 최소가 되는 순간에 점점점을 구하는 문제인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C의 제곱 4C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C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C 4, 3, 10이니까 맞나요? 마이너스 6C 플러스 12C가 되니까 플러스 6C가 되고 상수항 플러스 9가 되고죠. 플러스 9. 이게 0 이상이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네. 양변을 마이너스 3 나누게 되면은 C의 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3이 0 이하가 돼서 C의 범위는 C 마이너스의 3에 C 플러스 1이 0 이하가 되고 따라서 C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3 이하가 돼서 C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C가 최소를 찾는 거니까 C의 최소값이 마이너스니까 한마디로 C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찾는 거야. 그때 뭘 얻는 겁니까? A, B의 값 구하는 거죠.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C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아닌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4T군요. 4T.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4는 0. 요거의 두 근이 A, B가 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이네요. T-2의 제곱이기 때문에 A도 2, B도 2가 답이 되겠습니다. 14, 15번 별표 쳐놓고 방금 쌤이 뭘 한 거냐면은 실수 조건을 통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만드는 이런 고급 테크닉이라기보다는 고급 이론. 네, 이걸 갖다 문제에서 녹여냈습니다. 자,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자가 이렇게 막 A, B, C가 섞여 있는 경우에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A에 관한 식이냐, C에 관한 식이냐, 뭐에 관한 식이냐, 뭐를 분리할 것이냐, 뭐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내용들. 자, 됐습니까? 다음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은 필수 예제에서 했던 내용 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풀었던 13번 문제랑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K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이란 뜻이죠. 항상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뭔 소리야? X는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상수 A, B 구하고 다른 한 근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X는 1을 집어넣어 볼까?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1을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2의 괄호 열고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의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3AK 플러스 B 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되게 복잡하다, 그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K제곱, K제곱 하면 2K제곱인데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요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1인 거니까 지금 X는 1을 만족한다는 뜻인데 그게 K와 무관하게 항상 X를 1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K와 무관하게 이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 항등식 어떻게 풀었습니까?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따라서 K로 묶어내시면 지금 K가 있는 부분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K가 있는 부분, 있는 부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AK 여기는 플러스 K이고 여기는 3AK니까 플러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K가 없는 부분은요. 1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B는 0이 나오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 값도 0, 요 값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요 값도. 따라서 0이 되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A가 1이 되고요. 여기다 A 1을 집어넣게 되니까 1 빼기 2 플러스 B는 0이니까 B도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또 다른 근이 X는 2라고 X는 베타가 지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베타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A, B는 구했으니까 A, B는 상수인 거예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A, B는 숫자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베타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와, 이거 어떻게 구하지 갑자기? 이게 되게 어색하지? 한 근은 나와 있어. 나머지 한 근은 몰라. 근데 그 나머지 한 근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X에 관계없이가 아니야. X에 관한 이거 2차 방정식인 겁니다.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X에 관한 상수항. 그럼 우리가 알기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한 근이 1, 한 근이 베타면은 1 플러스 베타를 근과 계수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고 1 곱하기 베타를 근과 계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베타의 범위지. 베타의 범위란 말은 1 곱하기 베타 자체가 베타 아닙니까? 그러면 요것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뭡니까? 최고차 항계수분의 상수항이 바로 알파 곱하기 베타. 1 곱하기 베타가 돼서 베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베타가 뭐야? 근과 계수 관계에서 얼마예요?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K제곱 플러스 3AK는 그냥 3K 플러스 B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 곱하기 베타인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예요? 이 베타의 범위를 구하라는 말은 이 베타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말이고 11-6번의 필수 예제 문제처럼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 단 K가 뭡니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K가 되든지 간에 K가 바뀌면 당연히 베타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가 실수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양면 곱해가지고 넘겨서 정리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1의 K의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되고요. K가 실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므로 맞아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똑같네요. 네, 이렇게 되고 이 값이 0 이상이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베타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8베타니까 플러스 2베타가 됩니까? 이렇게 상수항 9에서 4를 빼니까 플러스 5 요렇게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3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5가 0 이하가 돼서 1, 3, 1, 5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플러스 3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식은 베타 플러스 1에 맞죠? 3베타 마이너스 5가 0 이하가 되고요. 이걸로부터 베타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5 이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많이 했던 형태죠. 그러니까 베타의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3분의 5. 그래서 이게 K가 실수전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베타 값은 실수전체가 아니에요.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 0인 것도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 분모 0이 될 수가 없죠. 자, 알겠어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문제 세 문제를 풀었어요. 사실 11-16번은 좀 단계는 많지만 우리가 앞부분을 잘 공부를 했으면 오히려 풀만 했을 거야. 근데 14번하고 15번은 특히 A, B, 알파, 베타의 XY 범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식의 판별식을 0 이상이라고 하는 요게 어색한 게 당연한 거니까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자, 계속해서 11-17번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4, BC 길이가 3, 각 B가 90도. 당연히 여기는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 알겠어요? 3대 4대 5. 피타고라스 정리. 자,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꼭지점 BC를 각각 중심으로 하는 두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다. 아, 이 원하고 이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대. 외접하는 원의 특징이 뭡니까? 이 중심하고 이 중심을 연결하면 이 접점하고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고 두 반지름을 더하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 그림에서 요거 반지름하고 요 반지름을 더하면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원 B와 AB의 교점을 P. 요거 P야, P. 원 C와 변 AC의 교점을 Q.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번 삼각형 APQ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선분 BP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역시 넓이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질문이 뭐냐면 선분 BP니까 여기서 이 길이인 거야, 이 길이. 자, 큰 그림 있나? 큰 그림 있네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 길이가 과연 얼마가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BP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거는 요 B1의 반지름이니까 그냥 R이라고 놔볼게요. 그러니까 R이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언제?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 요 길이가 밑변인 거잖아요. 이 밑변이 얼마입니까? 4에서 R을 빼주니까 4-R이라고 쓸 수 있고. 맞아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높이가 뭐가 됩니까?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이게 높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파란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자, 이 길이가 R인 거 맞습니까? 이 길이 R 맞습니까? 그럼 요 원C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이 원C의 반지름이 3-R이죠. 이 길이 역시 3-R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여기서부터 얘가 길이가 5니까 5에서 3-R을 빼주면 이 값이 R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5에서 3-R을 빼주면 R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요 길이를 R이라고 놓으면은 뭐 이런 길이들이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뭐 방금 요 길이가 4-R인 것도 구했고요. 그랬을 때 요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는 게 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미 직각이잖아요.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서로 닮은 관계인 거 알겠습니까? 닮은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큰 삼각형이 4대 3대 5잖아요. 이것도 4대 3대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5에 해당하는 거야. 이 길이가 3에 해당하는 거야. B가. 그럼 자, 요 길이에다가 곱하기 5분의 3을 하면 요 길이 되는 거죠. 이 길이에다가 마찬가지로 5분의 3을 하면은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를 통해 갖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삼각비 좀 헷갈리는 학생들은 그냥 비례식으로 5대 3인 거야. 5대 3인 거야. 그래서 5대 3은 근데 5에 해당하는 게 R 플러스 2니까 이것 때 뭐 X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X가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 곱하기 R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뭐야? 넓이야. 넓이가 뭐인 순간 찾는 거야? 최대인 순간 찾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앞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10분의 3으로 묶어지고 요 식이 뭐가 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R 플러스 R이니까 플러스 2R 상수항 플러스
8로 표현할 수 있고 요때 최대값 실생활 관련 문제죠. 수학 내적인 문제 해결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R에 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잡혀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R이 얼마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B. R이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최대 값이 얼마입니까?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27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최대 값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BP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답은 1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하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응용 문제나 활용 문제들은 요 숫자가 R이 1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적용을 시켜서 요 R은 1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 R은 길이기 때문에 문제 막 풀다 보면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봤더니 R이 1. 괜찮네. 또 하나. R이 아무리 크더라도요. 요 길이보다 4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3보다도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이 3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케이. 됐네요. 자, 어떻게 푼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분 PQ 길이가 최소일 때 BP의 길이 구합시오. 그러니까 BP 길이. 이번에 PQ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러니까 이번 이거지.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최소가 된대요. 그랬을 때 요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PQ 길이를 P부터 B까지 길이를 R이라고 표현하면 요 R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항상 고등과정에서 특히 고1 과정에서 이런 도형이 등장했을 때 도형 길이 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수선을 그려서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뭐 삼각비 이런 걸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요 PQ 길이를 뒤에 가서 뭐 코사인 법칙 이런 걸 배웁니다. 네, 그런 걸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BP 길이. 일단은 BP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저 BP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수선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그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PQ 길이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용해서 지금 수선을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내가 아까 길이를 전부 다 구했죠. 요 길이 R이면 요 길이 R이고 뭐 이 길이 아까 얼마 했습니까? 3-R이었죠. 이렇게 3-R이었어요. 이 길이 아까 뭐 2+R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를 싹 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PQ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얻어보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얻을까를 봤더니 이 점을 포함하고 요거에 평행한 직선을 쫙 그어.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을 포함하고 여기에 평행한 직선을 딱 그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하나 보입니까? 그거에 지금 대각선, 빗변의 길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최대값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 지금 이게 수직이니까 지금 이 길이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기서부터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구해서 3에서 빼주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지금?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PQ인데 이 PQ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봤더니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하나 또 보여요? 네. 근데 이 삼각형이 이 커다란 삼각형하고 역시 닮은 관계에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이야? 4대 3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에 해당하는 길이가 3+R이잖아. 그럼 그 중에서 4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 3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이에다 곱하기 5분의 3을 하면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짧으니까. 5분의 3 곱하기 3-R이 요 길이가 되고 따라서 요 길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 길이는 3 빼기
5분의 3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r이고 3에서 5분의 9를 빼주니까 이 값은 5분의 6 플러스 5분의 3r이 되고 이거 5분의 3으로 묶어내면은 2 플러스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이 길이 구한 거예요, 지금. 이 길이의 최대값 찾기 때문에. 그 다음 요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지? 이 길이 구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은 이 주황색의 높이 부분을 구한 다음에 요 길이 빼주면 되겠네. 근데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r이잖아, r. 그럼 이 주황색 길이 구한 다음에 r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이 주황색 길이 얼마냐면요. 5대 4대 3이니까 이 길이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5분의 4를 곱한단 말이 잘 확 와닿지가 않지. 그러면은 비례식으로 세우면 돼요. 이것 대 이거는 5대 4니까 그거는 3-r 대 x.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걸 좀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5대 4야. 그럼 이 길이에다 곱하기 5분의 4를 하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는 5분의 4 곱하기 3-r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r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분의 12에서 r을 빼주니까 이 값은 5분의 맞나요? 5분의 4에다가 그죠? r을 빼주니까 이 식은 4, 3, 12 12에 5 빼니까 5분의 7이니까 뭐 이상한데요? 그냥 이거는 5분의 10이네요. 5분의 12에다가 미안해요.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빼기 r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5분의 9입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식이. 그래서 이 식 역시 5분의 3으로 묶어내시면 여기는 5분의 9r, 4 빼기 3r이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PQ 길이가 지금 최소가 되게 찾는 거죠. 그러면 선분 PQ 길이는 이거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게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 간에 루트는 보기 싫으니까 PQ 제곱을 한번 그냥 구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25분의 9가 되고요. 괄호 열고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r제곱 4r 플러스 4가 되고요. 또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 25분의 9가 동일하고요. 이걸 제곱하니까 플러스 9r제곱 3, 4, 12 마이너스 24r 플러스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r을 정리하니까 10r의 제곱 마이너스 20r 플러스 20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PQ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PQ 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말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최소가 되면 PQ 제곱이 최소가 되는 거죠. 이게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r이 얼마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1일 때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r이 1일 때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아직 기하 문제, 도형 문제의 그 비례 관계가 좀 익숙하지 않죠.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긴 했습니다만 상황이 복잡하면 잘 안 되는 게 누구나 그래. 복습하시고.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번. 삼각형 ABC의 변 AB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BP의 중점을 Q라고 하자. 삼각형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모르니까. A, B, C. 그런데 A, B를 움직이는 이런 점이 이제 P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P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요 사이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그 P에 대하여 선분 BP의 중점이 Q야. 이 점이 Q야. Q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동일한 거죠. 그랬을 때 두 점 PQ에서 각각 변 BC의 평행한 선분을 그었습니다. BC의 평행한 선분이 이렇게 평행한 선분, 이렇게 평행한 선분 이렇게 그어서 변 AC와 만나는 점을 S하고 R이라고 하자. S하고 R이라고 하자. 이런 상태고 당연히 얘 평행, 얘 평행, 얘 평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자, 최종적인 질문이 삼각형 큰 것의 넓이가 24일 때 사각형 PQRS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QRS는 요 넓이인 거죠, 이 넓이. 이 넓이.
자, 요 넓이의 최대값이 언제일까? 네. 그럼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면 평행선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무슨 닮은 관계로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닮은 관계. 그러니까 PQ가 P가 움직이면 당연히 Q도 움직이게 되고 S하고 R도 움직이니까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넓이 관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닮은 관계 보세요. 요 삼각형하고 이 커다란 삼각형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닮음이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이 길이 대 요 길이의 닮은 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삼각형이 어떤 길이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요 길이를 쌤이 K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요 길이가 지금 바뀌는 거야. 요 길이를 쌤이 X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은 닮은 비가 X 대 K니까 우리가 닮은 관계에서는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아니라 길이의 비를 제곱한 게 넓이의 비지. 그래서 넓이의 비가 얼마가 되면 X의 제곱 대 K제곱이 되는 겁니다. 뭐가?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넓이 비가. 근데 이 조그만 삼각형 넓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삼각형 넓이가 24인 거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네모가 얼마냐면은 이 조그만 삼각형 넓이가 얼마냐면은 이걸 곱하고 곱한 거 나누니까 K제곱분의 24X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요 빗금친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빗금친 넓이 구하려면은 요렇게 생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넓이에서 방금 한 요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X잖아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 길이.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은 이 길이가 K니까 이게 X니까 이게 뭡니까? 요 길이가 K-X고 K-X를 반절로 나누시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걸 X에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K-X를 2로 나눈 정리하게 된 값이 2분의 2니까 K 플러스 X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 2분의 K 플러스 X인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큰 삼각형 넓이가 K이고 이게 2분의 K 플러스 X이니까 길이의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삼각형 넓이는 K제곱이고요. 작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K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고 요게 세모 대 24가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하네요. 따라서 세모가 얼마가 됩니까? 그 세모가 K제곱분의 2분의 K 플러스 X의 제곱 24가 좀 저거 난 보조를 맞춰서 24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와, 되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4만 나와 있지 K나 또는 뭐 X나 이런 셈이 다 임의로 쓴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파란색 빗금친 거 넓이 최대값이죠. 어떻게 갑니까? 이 파란색 빗금친 부분 넓이는 방금 했던 세모에서 네모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모에서 이 네모를 뺀 거를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식으로 쓰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K제곱분의 24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그죠? 4분의 K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X의 제곱에서 빼기 X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분의 X 플러스 K 전체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무슨 값 찾는 거야?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요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요 안쪽이 X에 관한 2차식 맞습니까? K는요, 이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딱 고정된 값이야. 근데 P가 움직이면 X가 움직이는 거니까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하니까 얘는 K제곱분의 6으로 만드시고 6, 4 있으니까 약분을 해가지고 이 값은 K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다 했어요 지금. K제곱분의 6의 이 식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식이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식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최대가 되는 순간은 꼭지점이죠. X가 얼마일 때입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일 때, 다시 말하면 6분의 2k일 때, 3분의 k가 될 때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3분의 k를 어디다가 대입하면은 요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답이 되는 거야. 자, 대입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답은 k제곱분의 6에 괄호 열고, 자, x자리에다가 3분의 k 대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9분의 k제곱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그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k니까 플러스 3분의 2k제곱 플러스 k제곱. 네, 여기 답입니다. 와, 신기하게 k제곱이 싹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1, 거기다 1 더하니까 3분의 4가 되고 구하면 정답이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걱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넓이의 b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24로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넓이의 b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 마지막 연산을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구해보니까 x가 3분의 k가 나왔죠. 그걸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인 거지. 요 x 길이가 3분의 k가 나왔다는 뜻은 요 길이가 k니까 이거를 몇 등분한? 3등분한 거야. 이 값이 1대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역시 중점을 그었으니까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이 길이가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로 이 마지막 연산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삼각형, 중간 삼각형, 엄청 큰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가 1대 2대 3이니까 1대 2대 3이니까 넓이 비는 1대 4대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이의 비가. 그러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하고 4를 뺀 값이니까 4에서 1을 빼면 3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큰 삼각형의 넓이는 그대로 9가 되는 거야. 저 파란색은 중간 삼각형에서 작은 걸 빼주니까 4에서 1 빼니까 3에 해당하는 거고요. 큰 삼각형은 이게 9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사다리꼴과 큰 삼각형의 넓이는 1대 3인 거야. 근데 이게 문제에서 24라고 나왔죠.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8, 3, 2.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뭐 엄청 간단하진 않아요. 그 기하 문제를 식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최대 최소와 관련된 특히 문자를 처리하고 범위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11단원에서 꼼꼼하게 같이 공부해봤고요. 자, 이제 12, 13단원이 방정식의 마지막 부분인데 12단원은 2차 방정식을 이제 끝났습니다. 3차, 4차, 고차 방정식을 풀고요. 13단원은 연립 방정식을 풀면서 굉장히 큰 덩어리인 방정식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수학 상편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따라오시고 한 시간 더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